중국의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실생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공장과 학교, 가정 등에서 일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첨단 기술 기업들은 탈미국, 탈엔비디아에 대한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 개발의 현장을 권란 베이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권란 특파원, 중국의 AI 기업을 다녀오셨는데 이름이 영어로 아이플라이텍이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영어 이름으로는 아이플라이텍, 중국어 이름으로는 커다슌페이입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AI의 맏형, AI의 시초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특히 음성인식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대표 음성인식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어요. 번역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아이플라이텍이 IT 기업이다 보니까 AI, 대형 언어 모델도 개발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 대형 언어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싱허 버전 4가 출시가 됐습니다. 업체 측은 이 싱허 버전 4가 오픈 AI의 챗GPT-4 터보나 O1 그리고 딥시크와도 성능이 맞먹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싱허라는 AI 모델은 더 생소한데요. 이거 써보셨나요? 네, 업체 측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중국의 수능 시험격인 까오카오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까오카오 시험이라는 게 대입 시험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특히 750점 만점 중에 150점을 차지하는 수학 과목에서 마지막 문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싱허한테 이 마지막 문항을 한번 풀어보라고 시켰더니 정답률이 100%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정답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 또한 매우 정확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허 버전 4를 저희가 한번 써봤는데요. SBS가 어떤 기업이냐고 이 싱허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허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 SBS가 설립한 연도 그리고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의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주루루 굉장히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SBS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아니어서 특히 한국에 관련된 그런 정보에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은 어설프거나 부정확한 답변도 하는군요. 그런데 중국의 AI 하면 딥시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싱허는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아이플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AI 언어 음성 기술 그리고 번역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에 서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플라이텍은 자신들의 AI 음성 기술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텍의 언어 기술을 보면요. 무려 130개의 언어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류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도 그리고 속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다 아이플라이텍 측은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어와 중국어의 번역 기능에 있어서는 거의 뭐 1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O 정상회의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같은 중국의 국가급 행사,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아이플라이텍의 번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어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한 80% 정도는 지금 자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두 달만 더 있으면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허가 단순히 번역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우선 교실에서 쓰이는 스마트 칠판이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을 이 칠판에다가 쓰면 그것이 바로 칠판 옆에 있는 모니터로 옮겨집니다. 이 모니터에 옮겨진 화학식을 드래그해서 검색을 하면은 관련 동영상이 주르륵 뜨는데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염화나트륨의 그 화학식을 실제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아이플라이텍의 본사가 위치한 허페이성에 있는 안후이성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 스마트 칠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이 싱허가 들어가 있냐 하면 시정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원인이 시정부에다가 어떤 사항을 민원을 한다 하면 실시간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당 부서에다 전달을 하고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결책이 뭐가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정부가 실제로 이걸 접수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그 조치에 대한 피드백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것 역시 중국의 많은 시정부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안후이성을 비롯해서 뭐 장쑤성, 상하이 200여 곳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교실이나 시정부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중국이 최근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의 뇌에 들어가는 게 바로 AI입니다. 싱어도 이렇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싱허가 로봇의 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플라이텍은 아예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이플라이텍은 자신이 만든 싱어를 활용해서 자회사를 만들었고 이 자회사 링둥 로봇이라는 곳에서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회사 링둥 로봇의 훈련장을 가봤는데요. 이 훈련장을 언론에 공개한 거는 SBS의 전 세계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훈련장에 가보니까요. 수십 대의 로봇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주로 세 가지 목표를 두고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산업 현장에서 물류 분류, 그러니까 물건을 분류하는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 현장이 아닌 유통 현장에서의 물건을 분류하고 또 진열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역할이었는데요. 가정에서 역시 물건을 분류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아니면 빨래를 개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중 훈련 분야를 보니까 이 로봇들이 바로 실생활 적용을 바로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봇들이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물건을 구분하고 이 물건을 어떻게 집을지 그 악력을 조절하고 이런 거를 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링둥 로봇 측에 물어보니까요. 로봇 한 대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1000여 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이 하루 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 수만 건, 수십만 건의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로 AI가 학습을 하고 이 AI를 탑재한 로봇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로봇들을 직접 산업 현장이나 가정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실생활에 투입을 하는 게 바로 링둥 로봇 그리고 아이플라이텍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링둥 로봇 측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런 로봇들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 정도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훈련하는 속도면 빠르면 1, 2년 아래도 대규모로 이렇게 생산이 돼서 밖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未来的话，我们是希望大概在今年年底和明年这样的一个时间段，希望在一些物流包括工业制造的现场就已经能够部署上我们的这个机器人，去帮助人们去做一些从事一些这种劳动我觉得这个可能在未来的1到2年内就可以实现这种批量的一些推广。 네, AI 훈련에는 반도체 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싱허는 100% 중국산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아이플라이텍은 지난 2019년 1차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입니다. 2018년도에 거의 사람 전문가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 음성 번역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못했고 자체 기술 개발에 아주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화웨이와의 협력입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칩을 전량 사용해서 훈련을 한 것으로 매우 화제가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화웨이 칩의 효율성 수준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한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플라이텍 측과 화웨이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서 올해는 그 효율성을 엔비디아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플라이텍과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플라이텍이 화웨이의 칩을 사용하고 화웨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웨이도 이 아이플라이텍의 AI 기술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그런 단말기나 기술들에 그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이플라이텍 측의 그 경영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전량 중국산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那么这些终端上面所用的语音技术不光是中文的，而且包括全世界各地的这个外国语言的，其实华为都用的是科大讯飞的语音技术。 네, 딥시크를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중국의 AI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서 실생활로 급속히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딥시크 쇼크, 딥시크 모먼트라고 해서 중국의 AI 기술의 그런 아주 빠른 속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란 적이 있었죠.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이 아주 초고속으로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이플라이텍뿐만이 아니라요, 알리바바에서 만든 AI 칩이 엔비디아의 H20과 맞먹는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냐, 기업 측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직접 공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리창 총리의 일정 보도에서 잠시 화면에 AI 칩 성능표가 한 1초 정도 공개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 알리바바의 칩의 서로 성능을 비교한 표가 정말 한 1초 정도 잠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알리바바의 칩이 이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네, 알리바바 측이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약간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며칠 전에 이제 화웨이에서 AI 칩 신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3년 동안 4개의 AI 칩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신제품을 하나씩 출시를 하겠는데, 컴퓨팅 능력을 그렇게 2배씩 끌어올린 능력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웨이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거는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자체 개발해서 새로 출시할 AI 칩 신제품에 탑재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HBM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삼성, SK하이닉스에 기대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칩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슈퍼파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엔비디아에 조금 뒤처지는 성능을 이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해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주도로 해서 자국 기업들한테 자국산 칩 사용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이 화웨이의 기술을 굉장히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설을 일제히 썼는데요. 이거는 좀 은근히 자국 기업들한테 화웨이 칩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중국발 뉴스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웨이가 HBM을 자체 기술로 이미 개발을 했고, 이거를 AI 칩에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HBM 기술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한 발짝을 들어놓는 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게도 타격이 없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AI 기술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볼람 베이징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